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이 아주 기온 차이가 심하네요. 낮은 아주 덥고 새벽과 저녁은 아주 싸늘한 그런 기온 차이가 심할 때 감기 조심하셔야죠. 저도 약간 목감기가 들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살짝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CPI가 예상보다 상승하고 유가도 상승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 그동안 시장을 아주 크게 리딩했던 데이터, 경제 데이터와 기본적인 경제 데이터들이 오늘은 좀 시장에 불리하게 나온 거죠. 여기에 허리케인이 상륙하고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을 헤즈볼라를 공격하고 아주 전면전이 형성되는데, 헤즈볼라는 이제 휴전을 하고 싶은 상황인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두드러 맞고 있는데,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단기 차익 매물이 출현됐다. 단기 차익 매물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마침 금요일에서 시간적으로도 우리나라도 단기 차익 매물이 실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은 주가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렇게 넉넉하고 만만치 않은 장이 될 것이다. 종목별로는 또 크게 하락할 종목도 나오기 때문에 주의하고 집중해서 시장을 봐야 될 그런 불안한 하루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은 그렇게 많이 쉬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 오늘 미국이 이제 테슬라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에 노보택시 발표가 됐는데 너무 기대감을 낮춰놨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라도 살짝 올라간다면 2차전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에 좀 투자를 해볼 만한 게 아닌가. 배팅을 저는 상당히 오히려 너무 기대감을 낮춰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 악재가 나왔을 때는 이미 시장이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크지 않을 것 같고, 긍정적 요인이 나왔을 때는 시장의 반응 강도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은 2차전지, 바이오, HBM 반도체 이 정도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 섹터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삼성전자는 매도가 나왔습니다. 네, 대체 20며칠째 매도가 나오는데 이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뒤에서 저는 롱숏이 걸렸다. 네, 글로벌 헤지펀드들에서 롱은 아무나 애플을 사든지 TSMC 사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사든지 SK 하이닉스를 사든지 뭔가 엔비디아를 사든지 롱이 걸렸고, 숏에 글로벌적으로 IT에서는 삼성전자가 걸렸다. 된통 걸린 것 같아요. 연말 11월, 10월 말에 이제 북을 헤지펀드들이 북을 많이 정리하는데 이때 마지막 한탕 해먹는 그 전략으로 우리 삼성전자가 번복으로 숏에 걸린 게 아닌가, 이러한 개인적 추측을 해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상황이 솔직히 말해서 개판이죠. 네, 정치 상황이 뭔가를 회복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는 모습도 있고, 다음에 다른 나라들은 부양책을 쓰거나 경기를 활성화시켰는데 우리는 예산도 줄이고 뭔가 왜 여기서 긴축재정을 하는지, 금리도 이제 오늘 한국은행 총재 회의가 있는, 한국은행 회의가 있는데 금리 통화위원회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과연 긍정적인 코멘트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동떨어져 있다, 세프라이스트 됐다, 분리돼 있다. 이게 지금 한국 주식시장을 헬, 지옥으로 보내는 그러한 원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기술개발, 성장성, 미래 먹거리를 기업 스스로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도 이걸 찾게 만들고 도와주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헛방지를 하고 능력이 없고, 이런 것들이 모으고 모아서 헬, 지옥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 시장의 키포인트 한 줄 단어는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것이다. 미국도 그렇게 됐고 우리 한국도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것이다. 미국 증시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0.29 다우, 나스닥 마이너스 0.13, S&P 마이너스 0.3.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살짝 차익 매물, 기간 단기 하루짜리 조정이 나왔다. 오늘 테슬라 로보택시가 잘만 보여준다면 시장은 또 반등의 모멘텀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아직까지 팔 때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네, 금일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9월 CPI 전년비 2.4% 상승, 3년 7개월 내 제전.
미 주간 실업수당 청구에서 25만 8천 건이 나왔습니다. 1년 2개월에 최고로 23만 건 정도 예상인데 25만 8천 건. 어디서 이렇게 늘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플로리다 쪽에서 늘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허리케인이라든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좀 폐쇄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여기서 혹시 일용직 노동자들이 실업이 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일시적인. 애틀란타 통제 11월 금리 동결 미 국채 10년물 4.1%를 돌파했다. 이 양반은 좀 너무 매파적인 반응이죠. 저는 뭐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권수처럼 올라가면서 고용시장이 불안한데 왜 금리를 안 내립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22 의사록에서 인플레에 빠르게 하락하다 목표를 하회할 위험도 있다. 유럽은 또 오히려 디프레션 쪽으로 가는 확률도 있네요. 막판 트럼프가 급하니까 모든 걸 다 갖다 쏟아냈냐. 얘가 사회주의인가. 이 사람이 오히려 사회주의적 속성이라니까. 자동차 대출이자 전액 세금 공제 혜택 제한. AMD 차세대 AI 칩 MI325, 300인데 325 더 높은, 300보다 더 높은 325X를 공개. 엔비디아 블랙을 겨냥했다. 뒤에서 잠깐 다뤄줄게요. 테슬라 로보텍스 사이버캡 공개 입박.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살짝만 좋아도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쁜데 더 나쁘면 더 빠지는 건가? 또 이런 우려감도 머리가 아픕니다. 벅시에서의 엔화체 발행으로 2,818억 달러를 조달했다. 엔화체를 발행했다. 미국 채권을 엔화 표시 채권으로 발행을 했다. 이 말은 엔화 강세에 배팅한다. 이렇게 봐야 돼. 금리 상승과 엔화 강세에 배팅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걱정을 많이 한 상해는 1.32% 상승, 항생은 2.98% 상승, 니케이는 0.26% 상승. 그래서 제가 어제 타이거 차이나 CSI 300 레버리지 빠지면 사야 될 것 같다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좀 주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올라오게 보입니다. 오히려 차이나는. 오늘 시장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는 또 미국 소비자 CPI가 전년비 2.4% 상승했는데 전월은 2.5였죠. 그래서 2.3을 예상했는데 2.4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시장에 충격을 가했다. 생각보다 좀 높았다. 다음에 근원 CPI 전월 대비도 0.3%, 지난달도 0.4%인데 0.2 정도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타 예상보다 0.1씩 높게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파를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 한번 봅시다. 달러 거의 변함이 없네. 0.01, 102.680 달러가 의외로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생각보다 빚컷 한 번으로 끝난다. 그렇다면은 다른 나라들은 지금 강하게 더 내리는데 이거에 비해서 아직도 금리가 높기 때문에 달러는 강세일 가능성. 또 경제도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미국이 제일 좋은 거죠. WTI가 3.73%나 상승하며 75.97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니 CPI가 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을까? 그 내용 안을 좀 봐야 되는데 소비가 좋은 건지 제조업 생산이 좋은 건지 뭔가 좋은 건지 한번 고용이 좀 좋은 건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금리는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2년짜리 3.974, 4.3bp 하락하고 다시 4%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0년짜리는 4.08에 1.3bp 상승. 살짝 또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금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0.88% 하락 238.92.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했죠. 열심히 말하고 350달러까지는 박스권으로 보고 지금 박스권 하단이다. 오늘 로보택시 살짝만 좋게 나오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장중 뉴스, 글로벌 뉴스 잘 보셔야 됩니다. 엔비디아 1.44% 상승. 이 엔비디아를 롱하고 삼성전자를 숏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확실히 들죠. 애플은 마이너스 0.24%, ARM이 플러스 0.72%, AMD가 4.11%나 빠졌는데 오늘 사실 MI325가 발표될 기대감으로 지금 AMD가 올랐다가 말상 발표가 나니까 빠졌는데 AMD는 이날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 차세대 AI 및 고성능 컴퓨팅 솔루션을 소개하는 어드밴싱 2024 행사를 열었다. 어드밴싱 2024. 새로운 AI 칩 MI325X를 공개했습니다. 325X는 지난해 말 출시한 AMD의 최신 AI 버전 MI300의 후속 칩이죠. 지금 소문에 의하면 삼성의 HBM 8단이 지금 AMD에게 들어가고 있다. 중국과 AMD에 이런 소문은 좀 들리고 있습니다. 수율이 한 50% 바로 밑에까지 온 것 같아요. 8단은. 기존 칩과 같은 아키텍처를 사용하며 AI 계산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메모리가 내장되어 있다. 이렇게 AMD는 설명을 했습니다. AMD는 올해 연말 MI325X 양산에 들어가 내년 1월부터 출하를 시작할 계획이며 조만간 양산을 시작하는 엔비디아 차세대 블랙에를 겨냥했다. 삼성 거하고 TSMC가 만든 삼성 거가 들어갈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삼성. 근데 삼성이 좀 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AMD 같은 데 들어가고 있다. 좀만 참으면 충분히 엔비디아 뭔가 반성문을 쓸 게 아니라 미래에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HBM3는 지금 어떻게 돼 있고 8단은 어떻게 되고 12단은 문제는 뭐고 이거 우리가 극복을 언제까지 하겠다. 다음에 뭐 레거시 반도체를 우리가 좀 소홀히 해서 중국이 치고 올라갔는데 이 부분도 또 뭐 물량을 증가시킨다든지 투자를 더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을 나와야 되는데 반성문 하나 띡 던져놓고 이거 뭐 하는 거니? 정말 저도 삼성을 5년 다녔지만 정말 삼성 실망입니다. 네, 올타비티는 0.47% 상승, 캐터필라는 0.17% 하락, 인라인일이 마이너스 1.21. 네, 오늘 지압바이오주는 좀 확실히 조정을 좀 받게 보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92% 상승. 네, 확실히 삼성전자 쇼치고 마이크론 이런 애들 너무 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TSMC 마이너스 0.58. 비트코인 4.31%가 하락하며 6만 달러가 깨진 게 오늘 시장의 나름대로 코인 시장의 핵심 뉴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뭔지는 모르지만 비트코인은 이제 좀 힘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태양광주가 시장에서 하락을 했죠. 뉴욕 증시에서 퍼스트 솔라, 인페이지 에너지 이런 태양광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제프리 삭스가 퍼스트 솔라의 목표 가격을 하향한 게 영향을 미쳤는데 기대감은 있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볼 것 같았고요. 마이너스 9.29% 하락하면 205달러까지 하락하는 태양광의 모습. 우리나라도 오늘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은. 자, 그러면 다시 국내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가 코스피를 사지 않고 미국으로 가든지 뭐 일본으로 가든 중국으로 가든 해외로 가는 방법 하나 하고 국내에서 코스피는 버리고 코스닥에 바이오와 2차 전지를 집중 공략하는 이 전략도 연말까지 나쁠 것 같지는 않다. 만약에 내가 국내 시장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왜 코스닥 시장이 좋은가? 그 중에서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왜 나름대로 매력적인가? 이걸 이제 모 애널리스트 분이 쓰셨는데 이걸 요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코스피의 반전 하락이 나타나죠. 실적 전망에 대한 코스피 대비 열의 상황이 역전이 하반기에 나타났다. 코스피가 생각보다도 실적이 열의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반대편에 있는 코스닥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실적 전망 측면에서 변화가 감지되며 펀드멘탈 측면에서 코스피 이후의 전당성도 갈수록 약화되기 시작했다. 상반기까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코스피 실적 전망이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반면 코스닥은 2차 전지 업황이 박살나면서 회복세가 더딜 것이다. 이런 가정 때문에 9월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좋았죠. 근데 10월에 들어와서는 코스닥이 역전하면서 코스닥이 좀 좋아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코스피는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도를 막고 있는데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는 반도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도 불구하고 3분기에 박살이 났죠. 반도체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기 시작하면서 코스피 전체의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수출주들이 또 힘을 못 쓰는 LG전자, 현대차 같은 것들 결국 양대 시장 간의 실적 전망 차별화가 완화되면서 12개월 포워드 EPS가 유사한 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살짝 안 좋았는데 코스피가 더 안 좋았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나으면서 나름대로 실적 원래 안 좋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코스닥에 대한 매력을 더 느낀다. 이미 삼성전자, LG전자 등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게 발표됐고 3분기 원달러 환율 급락만큼 수출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로 보여서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어닝 쇼크가 나올 확률이 코스피 쪽에서는 많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코스닥이 더 매력적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우리 코스닥이 낙폭과대가 너무 심했다. 나스닥 대비 낙폭과대가 너무 심하면서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 연초 이후 코스닥 시장 YTD는 마이너스 10.5를 기록하며 미국 및 글로벌 증시 대비 크게 언더퍼폼한 상황이죠. 네, 이 부분이 결국은 연말의 매력 포인트로 돌아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서로 나스닥과 코스닥이 동행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스닥과 코스닥이 벌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게 이렇게 붙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코스피에 배팅하는 것보다는 코스닥에 배팅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인 게 아니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그렇고 가격 메리트적인 측면에서도. 여기에 코스닥 150 지수의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38%까지 누구누구 올라가느냐. 바이오, IT, 2차전지가 코스닥 150의 약 시총의 83%를 바이오, IT, 2차전지가 차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볼 때 바이오가 주도주, 2차전지 관련주가 바닥을 형성하고 이제는 기술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바이오주는 미래 먹거리, 금리 인하, 그리고 기술력이 상승하면서 다양한 에로가 막 쏟아지는 거죠. 어제로 리가켄 바이오에 에로가 막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일본 제약사에게. 이러한 것들, 펩트론도 마찬가지로 기술 검증 해박을 맺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미래 먹거리, 포텐셜이 우리가 기대했던 반도체에서는 이미 실망감을 갖고 실적도 안 좋고, 따라서 나스닥 대비 너무 많이 빠져있고, 미래 먹거리와 실적 전망과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의 모든 것들을 나름대로 품고 있는 코스닥의 바이오와 2차전지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리포트를 요약정리한 건데 나름대로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뭐냐? 미국이 조정을 받았다. 조정을 받았으면 이 차익 매물 실현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주로 많이 먹었던 바이오 이런 종목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해서 많이 먹었던 사람은 좀 팔아주라.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참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단기 조정은 깊은 조정이 아니다. 얕게 조정을 하고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마지막으로, 오늘 테슬라 로보택시 모든 기대감들이 다 망가져 있고 박살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나름대로 괜찮은 모습을 보인다면 주가는 2차전지나 자율주행 쪽 관련주 중심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차이나는 다시 기술적 반등에서 올라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타이거 CSI 300 레버리지 오늘 아침에 올라갈 것 같은데 조금 비실비실하면 좀 단타로 사볼 만하다. 이 정도로 결론을 내볼 것 같아요. 오늘이 금요일만 아니면은 저 정도 장중 조정으로 끝날 것 같은데, 오늘은 시기적으로 금요일이라는 시간 조정이 타이밍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나름대로 그렇게까지 콧바뜨리고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나요? 네. 우리가 지금 최근에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리가캠, 알테오젠, ABL바이오, 한올바이오 파마들 굉장히 좋습니다. 펩트론은 8만원까지 보자. 펩트론 지금 팔 필요는 없다. 8만원에서 30% 팔고 10만원까지도 땡겨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 리가캠은 12만원 올 때 30% 팔고 12만원 이상에서는 15만원까지 이제 가야 되죠. 이렇게 좀 뚝심 있게 보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좋게 봤는데 어제는 플러스 7% 가다가 밀어버리는데, 아마 기업을 분할하면서 매수하고 있던 세력들이 좀 수량을 줄이면서 아주 나온 것 같아요. 대화제약도 제가 좀 좋게 봤는데 대주주가 양아치 짓을 하고 있는데 오늘 좀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종목에 대한 관련 제 생각은 오늘 장중에 카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카페에 들어오셔야 좋은 소식들, 좋은 종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 방향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에 이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매일매일 다양한 좋은 종목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19일날 우리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오늘 이번 달은 세 분의 애널리스트가 오시는데 2차전지, 반도체, 다음에 밸류에이션이나 향후 연말 투자 전략을 하시는 분, 이 세 분이 오시는데 11시 반부터 4시까지 빡세게 합니다. 진짜 좋은 일타강사들이 오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이게 유료니까 유료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단기 조정이 있지만 놀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견뎌야죠. 견뎌서 연말까지는 가보는 게 맞지 않을까.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렇게 주식이 나쁜 애는 없는 것 같다. 차라리 선거 이후에 좀 주의하는 게 제 생각이죠.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또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